안녕하세요. 반바람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요즘 심상치가 않죠. 최근에 입주권 거래가 21억을 돌파했다 하지만 근래에는 다시 주춤하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20억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11월이 입주라서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매물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둔촌주공 전세 매물이 1420건 정도로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전세가 역시도 상당히 약세 추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상당히 낙폭이 큰데 다른 여타의 서울 전세가보다 하락폭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죠. 특히 이렇게 전세가가 다른 여타의 서울 지역보다 변동폭이 커진 거라 향후 강동구는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아주 높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은 앞으로 11월 고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특히 6월, 9월, 11월 이 물량이 특히 신축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신축 물량은 바로바로 전세 물량으로 전환이 돼서 나오게 되면 향후 강동구 전세 시장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결정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둔촌주공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벌써 전월세 도합 2,000건이 넘어가는 추세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1월 입주가 관건이 될 건데 이게 또 제동이 걸리게 된 게 공정률이 89%에 다다른 시점에서 입주가 삐걱거릴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조합 내분으로 인한 상가 분양 갈등 양상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적기 준공 불투명이라는 리스크가 뜬 거고 기부 체납을 하기 위한 시설물들도 속도를 내지 못해서 조합은 업무가 마비가 된 상황이라서 올해 11월 입주를 단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더 큰일입니다. 하반기 강동구 전세가가 더 큰 폭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면 그대로 매매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 가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강동구청에서도 둔촌주공 입주 날짜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둔촌 일병 구하기 나섰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구제 방안이 조합 내분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하는 문제란 얘기죠. 지금 전세 물량이 모자란다고 전체적으로 서울 부분에서 아우성인데 실제 핀셋 지역에서의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전세가가 급등하는 추세는 아니란 얘기죠. 전세가가 정말 오르고 있나? 전세 물량이 동일한 곳들, 그러니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곳들은 이 갱신계약권이 발동이 되니까 물량이 제대로 터져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묶여있는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르는 양상으로 보일 뿐이죠. 이렇게 전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토부에서는 말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내몰릴 수 있었던 말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함정을 딱 파고 있는 사기꾼들이 사람 발목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있는데 이건 당해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 특히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은 충분히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이해가 본인들에게 있는 이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해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피 같은 보증금, 이 보증금 떼어서 이중으로 빚을 져야 하는 정말 피고름 짜내야 할 심정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먼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전세 계약할 때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겠지만 지금 하루가 지옥 같은 상황에 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선구제, 후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 논쟁 때문에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게 되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달 28일에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과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민 안전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이스피싱하고 동등한 문제로 취급하기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주택 문제와 결부가 되는 범위 안에 있고 이게 결국 전세 사기는 부동산 전체 시장을 완전히 교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1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어서 역시 전세 문제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축 분양 시장에서 가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축에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건 그만큼 전세 시장의 백업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둔촌주공처럼 약간 애매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버리면 당장 강동구 전세가 약세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축 매매가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매매가 띄우기 위한 전세가 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신축 분양가는 오늘 서대문에서 나온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이제 국평도 비강남권에서는 12억이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12억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산세권이라 하죠. 언덕배기에 있어서 아파트 1주문까지 가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고 홍은 13구역을 정비사업하는 곳인데 쿼드러플 산세권이라고 주변에 산이 4개나 있다 하지만 정말 다리 근육 확실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일 정도로 아찔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5구제곱은 7억대 84제곱은 12억대로 내놨어요. 역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릴 정도. 이렇게 확실한 비역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거의 프리미엄 삐까 번쩍하게 나오게 되는 거 보면 지금 확실하게 분양 잘못 물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비강남권 구평 아파트도 불과 2, 3년 만에 12억을 돌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로 전세가를 계속 밑에서 군부를 떼줘야 매매가 혹은 신축 분양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전세가 핀셋 지역 분위기를 전세가 고공행진의 분위기로 전환해서 정보를 퍼나르고 있는 건데 이거 잘 체크를 하셔서 걸러 들으셔야 돼요. 수원 쪽도 보시면 동수원인데도 오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입주자 모집 공고 구평이 무려 7억이 넘어가요. 수원에서도 동수원이면 입지적으로 상당히 조금은 외진 곳이라 할 수 있고 브랜드도 해링턴 플레이스 그닥 눈에 쏙 들어오는 브랜드 간판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분양가가 치고 나오는 것도 진짜 요즘 분양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분양을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칫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완전히 잘못 물릴 수가 있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뜩이나 어렵게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집이 진입되는 엄청난 비용 지불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눈물을 머금고 후려치는 가격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완전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비용 손실, 특히 주거 비용 손실은 어마무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분상제 아파트만 잘 추려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오산세교에서 나온 한신더휴, 분상제 적용이 됐죠. 구평이 4억대에 나왔는데 근처에 분상제 미적용 단지들은 대부분 5억에서 6억대죠. 근데 이렇게 분상제 꼬리표를 달고 있는 곳들은 그래도 약간은 체감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오산 쪽 입지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은 명확하게 명암이 엇갈려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상제 아니면 민간 분양. 가격 차이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가뜩이나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에선 더욱 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사전청약 폐지하고 본격 본청약으로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본청약, 서울공급지로 나올 전망인 곳, 바로 수서역 부지에서 800세대 풀릴 예정입니다. 여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뉴홈이 이제 뭐 사전청약 시대는 막을 내렸고 본청약으로 직행을 하게 됐는데, 특히 서울 쪽에서 사전청약으로 잡혔던 곳들이 이 부지면에서 거의 확정적인 곳들, 이 본청약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들은 뭐 토지 보상 필요 없고 그냥 바로바로 본청약 받아서 3년 내에 결정을 볼 수 있는 곳들이니까 그중 뭐 가장 선두에 선 곳이 바로 수서역 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여기는 뭐 임대 분양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800세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뭐 그렇게 크게 작다고 말할 수 없죠. 특히 또 수서 쪽은 뭐 한참 강남의 최후의 개발지다 해서 굉장히 요즘 뭐 강남파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59제곱 84제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입지는 3호선 수서역, 수인분당선, SRT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망도 뭐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곳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가격도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가 뉴홈에서 나눔형 시스템으로 나오게 된다면 5억에서 6억대 가격이 예상이 되겠고요. 만약 일반 공공으로 가도 주변시세보다 뭐 저렴하게 나올 테고, 주변시세는 수서역 바로 옆에 위치한 수서 3익 아파트가 20평대인데 14억을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남은 강남이네요. 거의 뭐 절반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고 일정 뜨면 체크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둔촌주공 전세가 심상치 않죠. 하반기 매매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이 빠른 대처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분상제 아파트들 위주로 잘 추려보시고, 수서역에서 나오는 본청약 1호 아파트가 될 이곳 800채 유념해서 잘 체크해 보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프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